항등식과 다항식의 나눗셈. 항등식은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식이야. 예를 들면 인수분해 한식.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놓은 식은 x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도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거든, 등식이. 이렇게 임의의 x가 어떤 값을 가지면서 마구마구 변해도 언제나 성립하는 등식을 항상 성립하는 등식,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해. 좀 더 엄밀하게는 x에 관한 항등식, 뭐 이렇게 얘기를 해. 뭐 전개를 한 식이라든지 이런 거, x를 요 괄호 안에다가 전개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든지 이런 게 항등식이야. 나중에 이제 함수를 배울 텐데 함수를 나타내는 식, fx는 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5라든지 이러한 등식이 항등식이야. x에 관한 항등식. 요 등식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양변의 x에다가 아무거나 넣어도 등식이 성립한다, 이런 뜻이거든. 뭐 제로를 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뭐 1을 넣으면 7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에 반해서 요런 게 또 있어. 요런 등식이 3x-12는 제로. 요런 등식. 요런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불러. 방정식. 이런 등식은 x값에다 아무거나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꼭 4를 넣어야만 되거든. 방정맞은 식. 방정식이야. 꼭 4를 넣어야만 되는 거니까. 뭐 x제곱 마이너스 1은 제로, 이런 식. 여기다가는 x값 꼭 1이나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되잖아. 아무거나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이런 게 이제 방정식인데,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방정식을 공부하겠다는 게 아니라 항등식을 공부하겠다는 거야. 이런 얘기가 있다 그래봐. 지금 왼쪽 요 2차식, 요 왼쪽의 식이 항상 0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x에 관한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 요 등식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a도 제로, b도 제로, c도 제로가 돼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 이건 맞는 얘기야. 이게 x가 미친 듯이 마구마구 변해도 언제나 이게 0이 되려면 그러면 이 a, b, c가 다 제로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지. 증명해 볼까 이거? 요게 이제 왼쪽으로 가는 건 뭐 당연하니까 증명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 오른쪽으로 가는 거 증명해 보자. x에다가 아무거나 넣어도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항등식 그랬으면 x에다 아무거나 넣어도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증명할 때 필요한 숫자를 이것저것 아무거나 막 넣어보자고. x에다가 일단 0을 대입해 보면, 그러면 왼쪽이 c만 남고 c는 0 이렇게 되고, x에다가 뭘 대입하면 대입하기 쉬운가? 계산하기 1 같은 거지 뭐. 이거를 대입하면 이제 c는 이제 없어졌다고 하자. 그러면 a 플러스 b가 0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a 마이너스 b는 0 이렇게 돼서 요 두 개를 연립하면 a도 0, b도 0이 된다. 이렇게 증명을 끝내면 되겠어. 그래서 이제 이거랑 이거랑 동치야. 또 이렇게 변형할 수도 있지. 왼쪽에 어떤 2차식, 오른쪽에 어떤 2차식이 모든 x에 대해서 같다. x가 미친 듯이 변해도 이게 두 개가 똑같은 식, 항등식이다. 그게 성립하려면 a는 a-, b는 b-, c는 c-가 돼야만 한다. 그런 얘기지. 말하자면 완전히 이제 똑같아야 한다 이거지. 모든 개수들이 완전히 똑같은 2차식이래야, 그래야 이게 항등식이 될 수 있다. 조금이라도 다르면, 개수가 뭔가 하나라도 다르면 이건 항등식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야. 이거 증명은 뭐 전부 다 왼쪽으로 넘겨서 오른쪽으로 0으로 만들면, 그리고 왼쪽을 이제 같은 차수끼리 정리를 하면 아까 증명한 요런 모양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건 이미 증명이 돼 있어. 개수들이 다 제로가 돼야 한다, 이게. 그래서 이제 a 빼기 a 프라임도 제로, b 빼기 b 프라임도 제로, c 빼기 c 프라임도 제로가 돼야 하니까 이렇게 돼야 한다, 이런 걸 증명할 수가 있겠어. 아니면 이제 이런 형태로 나올 수도 있지. 이런 형태로. 뭐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제로. 이거 변수가 막 xy 두 개나 등장해. 모든 xy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려면 마구마구 변할 수 있는 변수가 xy 두 개나 등장한다고. 그러려면은 어떻게 돼야 하느냐 하면 a도 제로, b도 제로, c도 제로가 되는 수밖에 없다, 이거야. 마구마구 변하는 그 변수 앞에 있는 개수가 제로가 돼가지고 그 마구마구 변하는 변수에 곱해가지고 그 변수를 없애는 수밖에 없다. 지금 그런 얘기야. 뭐 증명은 뭐 쉽지 뭐. 이것저것 x, y에다 막 대입해보면 이거 증명할 수 있을 거야.
지금 그런데 요거하고 지금 요 문제를 봐. 요거는 좀 달라 얘기가. 요 위에 거하고 밑에 건 약간 달라. 좀 비슷하면서도. 여기서는 XY가 마구마구 지멋대로 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관계식을 만족하면서 변해야 한다고. 예를 들어서 X가 3 그러면 Y는 아무거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2라야 한다고. 이거 더해서 플러스 1을 만들어줘야 하니까. 그래서 요거랑 위에 거랑 좀 다른데 위에는 지금 XY가 각각 아무 관계도 없이 따로따로 그냥 마구마구 변할 수 있었는데 밑에서는 그렇지 못해. 그래서 위에 이 결론을 이용할 수는 없는데 당장은 요렇게 해보자고. 변수를 하나 없애. 변수를 요 등식을 이용해서 즉 y는 1-x를 대입해서 y를 없애. 지금 x는 혼자서 마구마구 변해도 된다고. y는 그에 따라 요 등식에 따라서 결정되면 되는 거잖아. x가 5 그러면 y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걸 대입한 다음에 x를 마구마구 변화시키자고. 요걸 대입하면 요 식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요 식이 말이야.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이렇게 되는데 이제 x 마구마구 변하는 변수 x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골 아프거든. 얘네들은 항상 모아야 돼. 마구마구 변하는 변수들은 x를 이렇게 한 군데로 모으면 여기 a 빼기 b가 계수가 되고 남는 이제 상수가 b 플러스 1은 제로 이렇게 되는구나. 여기서 x가 마구마구 변할 때 이 등식이 성립하려면 요것도 제로 요것도 제로가 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야. 얘가 항등식이 되려면 x에 관한 항등식이 되려면 x 앞에 붙어있는 계수가 제로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자동적으로 얘도 제로가 돼야 하는 거지. 자 그러면 a는 b하고 같아야 하고 그게 마이너스 1 그래야 한다. 이런 답을 얻을 수가 있겠어. 자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을 공부를 해보자. 다항식의 나눗셈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 자연수들의 나눗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자. 13을 3으로 나눈 몫은 4지 나머지는 1이고 그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 13을 3으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4, 몫이 4하고 나머지는 1이다. 1은 3보다 작기 때문에 이렇게 3 위에서 못 내려온다.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요거를 요 얘기를 또 양변에 3을 곱해서 분수가 보기 싫으니까 양변에 3을 곱해서 이런 식으로 변형도 할 수가 있어. 요 1은 나머지고 3은 이제 나누는 수고. 그런데 요 얘기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지금 어떤 수를 a를 b로 나눈 몫이 몫이 q이고 쿼션트 q이고 나머지가 r 리메인더 r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렇게 a를 b로 나눈 몫이 q이고 나머지가 r 요 얘기를 등식으로 나타내면 뭐하고 동치인 거 아니? 이렇게 말로 되어 있는 거를 등식으로 나타내면 이런 얘기야. a는 bq 플러스 r 요 얘기랑 똑같은 얘기라고. 요게 지금 a라고 요게 3이 나누는 수고 4가 요게 몫이고 1이 r라고 나머지 a는 bq 플러스 r 요 얘기하고 요 얘기가 똑같은 얘기인데 거의 똑같은 얘기인데 완전한 똑같은 얘기가 되려면 그러니까 왼쪽으로도 가려면 요 얘기를 추가해 줘야 돼. 요 나머지가 나누는 수보다 크기가 작다 이 얘기를 해줘야 돼. 요 1이 3보다 크기가 작아야 요게 나머지가 되는 거거든. 그렇지 않으면 더 내려와서 몫에다 더해줘야 되거든. 문자로 썼을 때는 그걸 이제 말로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지. 즉 다시 말해서 r은 나머지니까 이제 0 이상이래야 되고 b보다 작아야 한다고. 나누는 수보다. 요 말이 추가되면 이제 왔다 갔다 완전히 동치가 되는 거야. a를 b로 나눈 몫이 q 나머지가 r이라는 말하고 이렇게 등식으로 쓴 말하고 완전히 동치가 되는 거라고. 지금 다항식을 나눌 때도 거의 똑같아 얘기가. 지금 이 얘기하고 어떤 다항식 ax를 다항식 bx로 나눈 몫이 qx 나머지가 rx라고 하자. 요 x라는 건 x에 관한 어떤 식이라는 얘기야. 다항식. 1차식 2차식 3차식 그런 다항식 말이야. 얘네들이 이제 그렇다는 얘기인데 요 얘기를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ax를 bx로 나눴더니 몫이 qx가 되고 나머지가 rx. 나누는 식은 bx 나누는 다항식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요게 이제 왔다 갔다 하려면 동치가 되려면 요런 말을 써줘야 돼. 얘가 차수가 작다. bx보다. 그래서 bx 위에 분자에서 못 내려왔다. 이제 요런 말을, 요 차수가 작아진다 요 말을 해줘야 완전 동치야 이 말하고. 그러면 또 요거는 양변에 bx를 곱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ax는 bx 곱하기 qx 플러스 rx. 위에랑 뭐 거의 똑같지 뭐. a는 bq 플러스 r, 여기도 a는 bq 플러스 r 이렇게. 그런데 요게 이제 동치가 되려면 요 얘기를 해줘야 돼. bx 나누는 다항식보다 요 나머지의 차수가 작다. 요 얘기를 꼭 해줘야 돼. 그러면 이제 완전 동치가 돼. 지금 이거 대단히 중요해. 지금 이렇게 국어국문학적으로 돼 있는 말은, 이렇게 수학 문제가 이렇게 국어국문학적인 표현으로 돼 있으면 참 문제 풀기 불편하거든.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거랑 완전 동치이기 때문에 바늘끝만큼의 차이도 없이, 손톱만큼의 차이도 없이 똑같은 식, 즉 동치이기 때문에 이걸로 바꿔놓고 풀어야 돼.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이런 문장이 나오면 이걸 부르짖어야 돼. a는 bq 플러스 r, 이거를 부르짖어야 한다고. 이렇게 등식으로 돼 있어야 문제 풀기가 좋다니까. 등식으로 돼 있지 않으면 수학은 문제 풀기가 상당히 힘들어. 아이디어도 안 떠오르고. 봐, 예를 들어봐. 이걸 보자. 어떤 식을 어떤 거로 나오는 나머지를 구하면,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요구를 했는데, 이거 봐. 어떤 식으로 나눴더니, 요런 걸로 나눴더니 몫이 이렇게 막 만들어 넣어. 이렇게 몫이 qx는 4차겠지. 3차로 나눈 몫이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rx 이렇게 적어 넣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머지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q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나머지 rx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지금 요거보다 차수가 작아져야 하거든. rx는. 이게 차수가 작아진다고. 그러니까 3차로 나눴으니까 얘는 기껏해야 2차란 말이야. 그래서 기껏해야 얘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요런 꼴이라고. abc만 구하면 된단 말이야. 그렇지? 뭐 a가 제로가 아니면 이건 2차까지도 될 수는 있어. 그런데 3차 4차는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abc만 구하면 되는 거지. 미지수 3개만 구하면 된다니까. 그래서 이제 요식을 잘 들여다보고 있으면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고. 이런 등식을 바라보면. 요거를 또 일단 인수분해를 해놓고 곱하기 qx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이렇게 적어놓고, 요 항등식을 이용해서 abc를 구하려고 해야 되겠어. 이런 게 항등식이야. 이런 것도 식을 이렇게 변형해 놓은 거니까. 그러면 x에다가 양변에 아무거나 넣어도 되는 거니까 이것저것 뭐 우리가 문제 풀 때 필요한 값들을 막 넣어보자고. x에다 제로 같은 거 대입하면 여기 qx가 뭔지 모르는데 그래도 이게 왕창 없어지니까 좋잖아. 이게 뭔지 모른다 하더라도. x에다 제로를 넣으면 여기다가도 넣고 그럼 1이 되고, 여기다가 넣으면 c는 1 벌써 구했어. 그 다음에 x에다가 뭐 1 이런 걸 대입해. 1일 때 그래도 이제 여기 왕창 없어지니까 말이야. 요 뭔지 모르는 qx가 이제 없어진다고. 싹 제로가 돼서. 여기다가도 1을 넣으면 4는 여기다가도 1을 넣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이라 그랬지. 그 다음에 x에다가 또 마이너스 1을 넣어야지. 여기다 넣으면 여기 왕창 제로가 되니까. 요거를 대입하면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2, 여기다 대입하면 a 마이너스 b 플러스 1 이렇게 돼. c는 1이다 지금. 요거를 연립하면은 a가 얼마가 나오고 b가 얼마 나오나. 변변 더하면 좌변은 2, 우변은 2a 플러스 2인데, 그래서 a가 제로를 넣으면 b가 3 이렇게 나온다고. 따라서 우리가 이제 구하려고 하는 나머지는 a에다 제로 놓고 b에다가는 3을 놓고 c에다 1을 대입하면, 그러면 3x 플러스 1 이런 답을 얻을 수가 있구나.